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21대 대통령 선거 중랑구를 필승결의 사회 맡은 고광석 부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신 당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박홍근 의원님 함께 해주셨고요. 이거 조금 있다가 우리 옆 지역에 있는 김성환 의원님도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오늘 필승결의대회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당원들의 한 마음을 모으고자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단순히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더욱더 평안하고 안전하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꼭 우리가 승리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승결의를 통해서 우리 당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리고 민주정부 3기 건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다짐을 갖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또한 선거법 관계로 유경희 중랑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당원 상무위원이시기도 하신데요. 선거법상 이 자리에 참석 못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중랑구 필승결의대회를 여러분의 큰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회 안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몸을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서 예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네, 다음은 참석해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지역의 한장이신 대한민국 국회 박홍근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경보 중랑구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윤재 구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김미애 구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김민주 구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고광석 구의원 저도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1대 대선 승리를 선봉이 되실 중랑구 지역 당원 여러분들 참석하였습니다.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분들 소리를 올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관계상 선출직만 인사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순서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의 지역위원장이신 박홍근 국회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중랑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저녁 사실은 편하게 가까운 사람들하고 보내고 싶은 시간인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라가 지난 12월 3일 정말 엄청난 폭풍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유리하게 4개월 광장에서 싸워서 결국은 그 잘못된 권력자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60일, 앞으로 남은 33, 4일 후면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제도 지켜본 것처럼 마음 한번 편하게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또다시의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한 그런 내란의 연장 또는 기득권의 칼텔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오늘 필승 결의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당은 이미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역대 가장 압도적 지지로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필요로 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당이 그 어느 정도 단결되어 있습니다. 네. 김성원님 자리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은 그 어느 때보다 소위 최대 용광로 선대위, 그래서 통합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당내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도 보수적인 인사들까지 총괄 선대위원장을 모셔서 그런 메모급 선대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또한 현장으로 가자, 경청하자라고 하는 그런 기치하에 모든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을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결의를 갖게 된 것인데, 아시겠지만은 대통령 선거 30일 전부터는 집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저녁에 사실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5일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들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함께 애써주신 우리 시의원, 구의원, 또 8개동 협의회 회장님들과 각 위원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장소를 쓸 수 있게끔 또 협조해 주신 우리 학교 측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다른 장소는 이미 사약들이 있어서 구할 수가 없었는데 마침 이 신양 중학교 측에서 좀 장소 사용을 협조해 준 것으로 압니다. 누구는 학교에서 이런 정치 행사를 해도 돼 이렇게 여쭤보지만 지금 막 들어온 우리 노원의 김선환 의원님이 지난 주말에 제가 축사를 봤더니 고등학교 강당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 가능하구나. 더구나 지금 아이들이 다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 없고 학교 측에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 우리가 무엇을 이뤄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30분 특강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랜만에 뵌 분도 있고 또 자주 뵌 분도 계시는데, 우리 이 뜨거운 마음을 하나로 더 모아서 반드시 6월 3일 우리 이재명 후보와 함께 만드는 차기 4기 민주정부 만들어냅시다.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선택해 주신 내빈을 모시고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원 구의원과 서울시의원, 그리고 노원 구청장 2번 하신 분이시죠. 우리 지금 중앙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계시며 삼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 김성환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박홍근 의원님 지역에 와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그 박홍근 의원님 옆 지역에 노원 을 지역의 국회의원이고요. 우리 박홍근 의원님이 원내대표 하실 때 제가 운 좋게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박홍근 대표님의 인품, 능력 이런 걸 옆에서 쭉 지켜봤고요. 그래서 늘 우리 이 중량을 식구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렇죠? 네, 이 좋은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것도 이게 복입니다. 네, 복 받으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아까 우리 박홍근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6월 3일이 무슨 날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뽑는 날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 일이 잡히면 그 한 달 이내로 들어오면 당원 결의대회 이런 걸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이 장날입니다. 장날. 그래서 오늘 하는 동네도 꽤 많고요. 내일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동네도 내일 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장이 서가지고 우리 당의 이제 핵심 당원님들 모시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필승 결의대회를 하는 동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후에 정말 멋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날이어야 될 텐데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구도가 아주 강렬합니다. 아시죠? 내란을 완전히 종식할 것인가? 아니면 그 내란 세력이 다시 부활할 것인가? 이걸로 딱 가름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내란 세력들이요, 생각보다 이 뿌리가 셉니다. 그 뿌리를 우리가 또 어저께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슴을 좀 한편으로 쓸어내리고 안으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중에도 틀림없이 조이대가 무슨 짓을 할 거다라고 예측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설마 여기까지 왔는데 설마 그러냐 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또 이 대한민국의 소위 법조 기득권 세력이 윤석열과 무슨 내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과 아주 가까운 친구이고 그 대통령 관저랑 대법원 관저랑 걸어서 이상한 거리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정말 상식 밖에 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사실상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 뭐 당연히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하나만 아니야?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속에 좀 들었습니다만 저쪽 내란 세력들이 하는 걸로 봐서는 끝까지 안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우리 동네에 가서 다시 우리 당원님들 마음을 다잡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여전히 저쪽은 무슨 범죄자니 뭐니 이렇게 호도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모든 면에서 위기 아닙니까? 민주주의도 위기고 지금 세계 경제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도 위기고 민생도 위기고 남북관계도 위기고 인구도 그냥 갈수록 줄어들어서 위기고 기후도 위기고 모든 면에서 위기 천지입니다. 배가요 가다가 파도가 한 번 오면 그래도 버티는데 파도를 3번 연달아 맞으면 배가 뒤집어집니다. 그걸 삼각파도라고 합니다. 이 배도요 그렇게 하는데 이럴 때 필요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어떤 리더십입니까? 아시죠? 위기에 관한 리더십. 얼마 전에 우리 당에서 F자기를 했다는데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12월 3일 생각지도 못했던 그 내란의 밤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밤에 이 국회로 오면서 핸드폰 켜고 시민들에게 국회로 와달라고 요청하며 당을 같이 넘고 그 내란 세력을 탄핵시키고 끝끝내 탄핵을 인용하는 데까지 오는 그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반은 성남시장 때도 잘했고 경기도지사 때도 잘했지만 이런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기의 그 순간에도 국민과 함께 그 위기를 넘어가더라. 이거를 몸소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함께 우리가 만들어야 될 세상의 이름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여기 써있네. 뒤집혔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 주객이 아니므로 제가 구호 하나 딱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구호를 외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여기 왔으니까 우리 박홍근 대표님 자랑을 한 가지만 하고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옆 지역인데 참 박홍근
대표님 부러웠습니다. 그 내부적으로도 단합도 엄청 잘 되고 어디 한번 가자 그러면 뭐 버스 30대씩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단합이 바탕이 돼서 사실 제가 태어난 연도는 조금 더 빠르긴 한데 우리 박홍근 이 대표님이 제가 정책의장 때 보니까 정말로 침착하고 돌파할 땐 돌파하고 물러설 때 물러서고 이런 리더십의 전형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저 집권에 실패하고 가장 어려울 때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맡아서 그 위기를 돌파해서 현재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대목에서 우리 박홍근 대표님 정말 훌륭한 대표님이랑 함께 하시는 우리 식구들, 우리 박홍근 대표 더 큰 힘내라고 큰 박수 한번 좀 보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중요한 건 대선 승리입니다만 여론조사 한 가지만 해보라. 여론조사. 마음에 드는 거 둘 중에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장차 박홍근 대표가 서울시장이 좋겠다는 분하고 국회의장이 되면 좋겠다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차 박홍근 대표가 장차 서울시장이 되면 좋겠다는 분 손아봅니다. 장차 국회의장이 되면 좋겠다는 사람. 제가 저 우원식 의장님이 국회의장이 되기 전에 거기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대표가 되면 좋겠냐? 국회의장이 되면 좋겠냐? 당대표가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우원식 의원 그 지역에 여론조사를 봤더니 국회의장이 훨씬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국회의장이 됐잖아요. 오늘 보니까 서울시장이 훨씬 많은데 서울시장으로 보내요?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6월 3일 대통령으로 뽑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박홍근 서울시장을 뽑고 그렇게 가보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박홍근을 서울시장으로 할까요? 자, 박홍근! 네, 그렇게 하고 제 마지막으로 보여요. 자, 이제부터 진짜는 대한민국 하시고 이제는 이재명이죠. 이제부터 진짜면 대한민국 하시고 지금은 이재명 죄송합니다. 그럼 하는 걸로 하고 맨 마지막은 박홍근하고 서울시장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인사드리고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자, 구호 한번 외칠게요. 자, 이제부터 진짜 지금은 박홍근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뜨거운 축사를 주신 김성환 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서울특별시 중앙구의회 최경보 부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가셨는데 열심한 우리 박홍근 의원님의 응원군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김성환님 들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중랑구의 의장 최경보 의장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 선거 중랑구를 필승 결의대에 참석해 주신 당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2.3 불법 개혁으로 시작된 내란으로 대한민국과 선배들의 피땀으로 만드는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모여 빛의 혁명으로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했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윤석열이 지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6만여 장에 남는 자료를 단 2차례 심리로 파기환송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입니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에 우리 당원들이 한마음으로 나서 모두가 이재명이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압도적 승리를 해야 내란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놓고 관망하면 돌아오는 것은 제2의 계엄이며 민주주의의 훼손과 내란 세력에게 자유를 줄 뿐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중량을 당원 여러분,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의 시작이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선배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온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이며 우리 자손들에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시간입니다. 함께 힘을 합쳐 이번 대선을 압승으로 만들어냅시다.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을 우리 당원이 만들어 갑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에 계신 박찬대 국회의원님께서 출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랑을 당원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박찬대입니다. 중랑을 지역위원회 필승 결의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홍근 위원님을 중심으로 늘 당을 지키고 이끌어오신 당원 여러분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민주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헌정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내란을 용인한 세력에 맞서 정의를 세울 것인지 또다시 퇴행을 허용할 것인지 국민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와 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중랑에서부터 압도적 승리를 이루어야 내란을 끝내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중랑이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중랑을 당원동지 여러분의 실천이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힘입니다. 골목에서 시장에서 이웃과 함께 희망을 나누고 민심을 모아주십시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당, 국민을 하나 보는 통합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유능한 정당, 그 중심에 중랑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필승 결의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승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박찬입니다. 이제 강현희 기자님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바쁘신 일정이라 지금 필승결의를 함께 못해주신 우리 장경태 서울특별시당 위원장님과 그 바로 옆 동네죠. 중랑갑 서영규 의원님의 영상 축사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장경태 의원입니다. 21대 대선 승리를 위한 중랑을 필승 결의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중랑을 지역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홍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많은 관계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또 한 번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당원 한 분 한 분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힘으로 필승하는 서울시당, 압승하는 서울시당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랑구 뿔 화이팅! 가운데쪽 불결나 우리 중랑구 화이팅! 대선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파면시 쫓고 저 대법원이 대선에
만들어가 주십시오. 이재명을 중심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가 주십시오. 국회의원 서영교도, 중당의 딸 서영교도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그래서 내란잔재 확실하게 뿌리 뽑고 더 나은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 가는데 성공에 서겠습니다. 우리 김남국을 박정희과 당원 동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분들 같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서워서 더 크게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파이팅! 더불어민주당 파이팅! 중남국을 파이팅! 이재명 파이팅! 네, 우리 장영대선 특별시장위원장과 우리 서영교 국회의원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1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라고 이제 우리 박홍근 국회의원께서 강연해 주실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사진 한번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네, 감사합니다. 설정없구나. 네. 우선 오늘 행사를 필승결의대회와 함께 중랑을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역위원회는 아직 법정 조직이 아니거든요. 시도당까지가 이 정당법에 의해서 법정 조직입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외부에서 선대위 발대식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선대위원회 상임위원장, 공동위원장, 또 각 본부장 이런 이제 오늘 발표도 하고 소개도 해드릴 시간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좀 많지 않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에 대한 소개 시간을 따로 준비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순서에 싹 빠져 있었고 제가 현장에서 사실 저도 오늘 순서를 정확히 모르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 송구하게 됐습니다. 우리 고모님들부터 시작해서 전직 우리 구의 의장님 하신 분들 또 중랑구의 여러 단체장님들도 많이 오셨고 하는데 소개를 좀 못한 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래도 제가 고모님들만 몇 분 소개 좀 하고 넘어갈게요. 괜찮습니까? 네. 예, 우리 변우영 고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원철 고모님 참석해 주셨고요. 우리 태용이 고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송명석 고모님도 함께하셨고요. 이기혁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봉훈 고모님 참석하셨고요. 서철수 고모님도 함께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창규 고모님도 함께 하셨는데 명단에 써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 고민을 포함한 중랑구를 지역 조직 중에 민주뿌리위원회, 그러니까 과거에 노인위원회고 실버위원회가 명칭을 민주뿌리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윤주율 위원장님도 참석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전직 구의 의장을 하셨던 김문종 우리 지역위원회 상임고문님 참석하셨고, 또 구의 의장을 하셨던 우리 은승희 전 의장님 아까 오셨는데, 은승희 우리 상임고문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소개가 끝이 없겠네요. 예, 일단 이렇게 하고 전직 시의원님들까지만 소개를 할게요. 예, 우리 김동률 상임고문님, 예, 전 서울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대호 전 서울시의원님 참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지역위원회 이제 부위원장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 부위원장 중에서 전체를 대표하는 우리 김영진 수석 부위원장님 참석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윤병화 전 서울시의원, 예, 그리고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중랑문화원의 장순열 원장님, 우리 과거에 수석 부위원장을 하셨죠. 네,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석기 전 서울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그 외에 우리 뭐 상임 부위원장님들도 계시고 또 각 동회장님들과 각급 위원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혹시 일찍 끝나면 또 소개 좀 해드리겠게요. 다 소개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서 한꺼번에 그냥 할까요? 예, 그럼 협의장님들 다 나오세요. 자, 협의장님들 빨리 나와요, 빨리. 자, 협의장님들 빨리 나오세요. 예, 그 다음에 각급 위원장님들도 예, 준비하세요. 예, 협의장님들. 예,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예. 자, 우리 8개 동협의회에 예, 제가 이 행정동 순서별로 합니다. 목일동의 정현섭 회장님입니다. 예, 목일동의 최미영 회장님입니다. 예, 동아일동의 김명수 회장님입니다. 동아일동의 유영준 회장님입니다. 예, 마음원동의 최양수 회장님입니다. 신내일동의 김대수 회장님입니다. 신내지동의 유대혁 회장님입니다. 아까 오셨는데, 네, 그 다음에 화장실 가셨어요. 네, 상보일동의 최근에 임명되신 우리 이남주 회장님입니다. 네, 이 8분의 동당원 협의장님들이 시구인들과 함께 우리 6월 3일 대선까지 가장 또 현장에서 열심히 당원들을 모시고 뛰어야 되니까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회장. 네. 우리 가끔 요래 위원장님들 오신 분들 다 한꺼번에 나오세요. 자, 예선위원장님, 예, 우리 교육위원장님 등등, 예. 올라오세요. 네. 네. 아까 계시던데 일단 오신 분들만 소개할게요. 제일 오른쪽에 우리 이춘재 여성위원장입니다. 네. 좀 전에 민주주의 위원장님만 소개를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청년위원장 안 보이고 대학생위원장도 안 보이고요. 윤석재 장애인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양희원 교육위원장님 참석하셨고요. 네, 최원관 직능소상공인위원장님 참석했습니다. 최수 인생우선실천위원장 참석하셨고요. 이관홍 체육위원장 참석했습니다. 이기성 마을공동체위원장 참석하셨고요. 이종익 위원장은 안 오셨나요? 아까 보이시던데. 예, 이종익 탄소중립위원장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예, 우리가 전체 15개인가요? 16개의 각급 상설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장님들이 각 또 밑으로 부위원장님들 또 사무국장들, 또 동회장님들과 함께 열심히 뛰실 분들이에요. 우리 위원장님들 있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 외에도 사실 부위원장님들 되게 많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전직 구위원 하셨거나 또 각급 위원장을 하셨거나 동회장님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부위원장님들로 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소개 못한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중랑구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 대표님들이 아까 몇 분 더 계시던데, 우리 오성문 상임고문도 오셨는데 아까 안 보이셔서 앞에 예, 소개 같이 할게요. 우리 상임고문 중에 우리 오성문 상임고문도 참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명단을 다 이게 원래 정해진 명단이 아니고 그냥 갑자기 다른 명단 달라서 제가 현장에 찾아보니까 좀 이렇게 좀 서두르게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앙선대위에서는 중앙선대위 명칭이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입니다. 거기서 지금은 이제 직능본부장을 맡고 있어요. 당직이 지금 직능대표자회의, 전국 직능대표자회의 의장 아닙니까? 이와 함께 골목골목 선대위, 이제는 현장으로 가자 해서 추미애 전 당대표가 이 선대위 위원장인데 거기에 서울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시작이고 유능한 대전환이다, 이렇게 저는 의미부여를 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한꺼번에 다 띄워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12월 3일 내란개혁 전에 정치가 참 국민의 걱정을 그대로 끼쳤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거 아니냐 말이 많았죠. 평가가 있었죠. 그런데 그와 완전 질적으로 달라진 게 12월 3일 내란 계엄이었습니다. 그 정치가 실종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 민주주의가 사라진, 파기된, 헌정 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진 게 12월 내란 계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내란 계엄이 이제는 윤석열 내란 주체가 이제 탄핵되고 나서 이제는 다시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 민주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과 함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숙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국가 대전환을 통해서 토해하는 숙제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런데 이 내란이 다 끝났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총성 없는 내란은 진행 중이다. 당장 어제 우리가 확인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에는 선출된 권력입니다. 그래서 정당성이, 민족 정당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임명된 사람들, 행정부의 총리, 장관 등등과 사법부의 대법관 등이 거기는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 이런 세력들 간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가. 그래서 어제 대법원의 판결은 이 사법기득권 카르텔의 정치적 재판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2명의, 12명의 그 헌법재판관, 대법관 중에서, 4명 중에서 어제 2명만 반대를 했고, 2명은 아예 본인이 기피를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이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그 대법관 10명이 모두 다 어제 그렇게 파기 환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전부터 윤석열이 파면되면 이재명도 끝장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애국심의 발로로 뭐가 새로운 판을 만들어보자, 이런 구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실제 이제는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고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 유권자의 시간이 시작됐는데 불구하고 여기에 사법부가 난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판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국민 3년권을 헌법에 규정한 침해한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1시간 있다 바로 한덕수가 출마하잖아요. 한덕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내란 정권의 국정 2인자 아니에요? 책임이 없습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잖아요. 내란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회의를 누가 소집해 줬습니까? 한덕수가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걸 빨리 동시시켜야 되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한 사람 누굽니까? 한덕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국무총리로 복귀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님을 뻔히 알 텐데 본인의 권한을 과도하게 월권을 행사해가지고 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위원이라고 판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무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고 이미 유혹적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이 뻔뻔하게 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그것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여전히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도 이제는 내란죄로 혐의로 지금 받아야 되니까 이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직무유기죄 이런 등등이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대법원과 한덕수가 결국은 이래서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초록하도록 지난번에는 법원이 풀어주더니 결국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술 써가지고 윤석열도 결국은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 그래서 이런 오래된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엘리트들, 낡은 세력들의 그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깨야 된다. 그거야말로 진짜 내란 공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이 반드시 압승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새로운 나라로 갈 수 있는데 이번 대선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봅니다. 과거의 의미는 심판입니다. 내란을 철저히 중시하고 내란의 동료였던 세력에 대해서 심판해야 역사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을 너무 먹고 살기 힘듭니다. 만나보면 빨리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해요. 너무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웠는데 작년 12월 이후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생과 경제 위기, 또 외교 안보의 위기 이런 것을 극복해야 되는 당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기후 문제, 인구 문제, 저성장 문제, 인구 소멸 문제, 또 지방 소멸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죠.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겁니다. 이런 문제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력을 가져야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번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압승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이런 개혁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선 당의 단결과 화합을 이뤄내야 되는데, 어느 때 선거보다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4년 전에 이재명 후보 캠프 비서실장, 또 본 후보 비서실장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낙연 쪽을 좀 껴안으라고 제가 100일 정도 선언하면서 물러났는데, 그래서 이제 대선을 패배했습니다만은, 그때와 비교해보면 당이 어느 때보다 단결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선대 구성한 걸 보면 아시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당의 확고한 중심과 함께 진보가 결집해야 되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7% 정도 가져갔어요. 우리가 얼마 차를 졌습니까? 0.74. 근데 이번에 심상정 같은 진보 쪽에 후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더구나 내당 개혁을 막는 과정에서 야당끼리 뭉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야5당 원탁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정책 연대도 얘기하고 있어요. 후보도 마찬가지로 조국신당이 후보 안 낸다고 했습니다. 진보당도 후보가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단일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진보 쪽도 어느 때보다 결집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헌정을 수호하자는 이름으로 큰 텐트가 제대로 쳐져 있는 것이죠. 남은 숙제가 중도로 확장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정말 빨리 감탄한 거죠. 우리 민주당은 왜 민주당이 진보냐,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하나도 극우적이니까, 그래서 이 보수 쪽의 운동장이 열린 거예요. 이걸 딱 간파하면서 우리는 거기까지 다 대표하겠다, 책임지겠다. 이 비공간을 우리 민주당이 실제로 사실 여기 뒤에 있나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이 왜 진보냐, 중도나 중도 보수지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도 쪽으로 여러 가지 경제정책, 성장정책을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가 또 신중하고 태도,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서 이렇게 생각으로 가면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대의 결집을 이뤄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그때보다. 그래서 이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이겨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적임자가 누구다? 두 번째,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유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처럼 무능하고 정치는 개뿔도 몰라가지고 오히려 야당만 탄압하고 정쟁만 제거하려고 해서 나라 문제가 해결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어떨 때는 보수도 야당도 깨어날 수 있는 포용력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단호하게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출연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재명의 유능함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셉을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적임자이고 유능한 사람 이재명, 이렇게 저희가 당차원에서 정했습니다. 슬로건은 아까 이미 해봤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앞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게 될 TV 광고, 신문 광고, 현수막, 여러 가지 점포에 실려 있을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슬로건입니다. 여기에 이번 대선의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선거 구도는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됩니다. 내란 종식을 잘못하지 않았냐? 윤석열 정권이 경제 살렸냐? 국민 편안하게 했냐? 포용 협치를 했냐? 그렇지 않지 않았냐? 그런데 거기다 더 나아가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내란 정권이 일으켜가지고 중도에 잘리지 않았냐? 파면되지 않았냐? 그런데 그게 완전히 끝났냐? 안 그렇다.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 안 지고 반성해야 될 사람이 반성 안 하고 있지 않냐? 내란이 끝나지 않았으면 이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가지 않겠냐? 내란을 종식하는 선거다. 내란을 더 연장시키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많은 위기를 안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수 없다. 이 위기를 더 크게 키운, 화를 불러일으킨 세력 간의 싸움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세 번째,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과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지난 겨울을 거치면서. 그래서 국민들도 통합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회복과 성장하려고 하는 세력과 혼란과 위기를 가중시키는 세력 간의 싸움이다. 끝으로 국가 정상화를 위한 세력이냐, 국가 발달을 깨뜨린 세력 간의 싸움이다. 그래서 뭐 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크게는 내란 형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세력 이렇게 구분하시면 주변 분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차기 정부는 4가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까 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란으로 해서 빚어진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1.9, 1.5, 1.2 지금 0.9, 0.7까지 얘기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역성장 이번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0.2% 뿐만 아니죠. 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만큼 우리 국민 소득도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등등 지금 이미 이제 자영업자 골목사건 많이 망가졌죠. 이런 민생 경제 민주주의 등등등 내란의 청구서가 이제 우리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이 청구서를 자기가 갚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이 갚아야 될 청구서인데 자기들도 자기들 지금 앞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란 청구서와 함께 미래에 다가오는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이것을 다 같이 함께 해결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넘어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 대통령한테 필요한 게 3가지이다. 첫 번째, 일을 너무 이념에 지치지 않고 너무 이 도식에 갇히지 않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실제 성과를 내는 유능한 그런 행정력을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는 대한민국이 많은 위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서로 간에 사회적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합니다. 그런 걸 소위 우리는 정치력이라고 그러죠. 그런 탁월한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기반이 약하면요, 뭘 추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반대가 세면은.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자기 기반이 있어야 그래야 이런 일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3가지 유능한 행정력, 탁월한 정치력,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전히 무서운 사람 아니야?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 제가 동네 호프집에서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민주당은 좋고 박홍근은 좋은데 이재명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또는 싫어요. 왜요?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누가 만들어놨을까요? 실체와 다른 허상을 악마화 시키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자기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성적 사건으로 키워서 결코 이재명 나쁘고 무서운 사람 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형수 욕설 문제 앞뒤 다 잘랐어요. 그 형수가 어머니한테 했던 이야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겠다, 교회 어떻게 하겠다, 집에 어떻게 하겠다, 불을 지르니 뭐하니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한 걸 그대로 돌려준 거 아닙니까? 아는 분들 다 알아요. 근데 그 형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 물론 그런 표현을 안 쓰면 더 좋았겠죠. 근데 원래 그 발언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대로 거기서 돌려준 거예요. 반사.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개인적 이유로 해서 정과가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은 다 자기 회사라든가 개인적으로 정과가 열 몇 개나 생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쪽에서는 계속 그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나쁜 사람, 무서운 사람 이런 악마화 작업을 그동안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곁에서 봤을 때 이재명은 훨씬 더 우리 소위 학생운동을 했거나 시민운동을 했거나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보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압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분이 변호사를 했잖아요. 서류를 보면 금방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구두복을 하려면요, 그거 좀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문자를 보는 거, 활자를 보는 게 너무 익숙하고 그걸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핵심을 간파해요.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되게 총명해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자기가 이미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누가 제안하면요,
위험 요소를 생각합니다. 아, 그거 속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생각하면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계속 그걸 물어봅니다. 국가를 운영할 때는요, 어떤 정책 결정을 했을 때 반대급부적인 생각지 않았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면 완전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도 탁월하게 해내고요. 언변도 최근에 아마 정치인들 중에서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그런 언변을 구사하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몸에 배이는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온 게 그냥 된 겁니까? 누가 하늘에서 떨어뜨려 줬어요? 아닙니다. 변방의 장수, 성남에서 시작해가지고 도지사 나오려더니 그 공천 안 주려고 사실은 무슨 사건, 트위터 사건 이래가지고 뭐 문제 삼으려고 했다고 그거 뚫고 올라왔어요. 도지사 하면서 되게 일을 잘하고 평가가 높으니까 대통령 선거 도전을 했죠. 그때 제가 돕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쉽게 됐습니까? 아니었어요. 끝까지 사실은 내부 경쟁도 치렀고요.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의 당대표를 한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LTJ 이후에는 이런 과정도 결국은 그냥 무슨 소위 개딸로 표현되는 강성 지지자들 몇 명이 도와서 된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시대의 흐름을 읽고 당원의 요구를 읽어내고 자기의 역량을 그게 정확히 발휘를 하면서 이런 입시적인 기반을 만든 거거든요. 이걸 쉽게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마치 무슨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단기술 발휘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이재명이 간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 입지전적이고 독보적으로 자기 정치 기반을 확고하게 쌓아온 것,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왜 지금 이재명이 필요하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늘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우리 보통 보면은 선심은 민심은 천심. 그래서 하늘은 국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하늘이 국민들은 때를 기다리겠다 생각합니다. 지난 4년 전 선거에서 쓰지 않고 이번에 쓰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더 혹독한 시험과 고난을 줘서 더 단단해져라, 흔들리지 않을. 두 번째,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라. 민주당에 더 의석을 줘가지고 입법부하고 손발 맞춰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해준 것 아니냐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이 그때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많은 이 내란 기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산업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많은 사회 갈등이라든가 국민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더 어려운 시기에 절실할 때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보다 그 사이에 자기 기반을 더 단단하게 공고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준비를 해놓고 나서 이 시점에 이 사람을 쓰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와 함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에게 필요한 세 가지 리더십, 꼭 필수적인 이것을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쪽에서 지금 어제 대법관들도 다 그렇고 검찰도 지금 다 그럴 텐데 이재명이 되면 무서운 사람이야. 보복할 거야. 응징할 거야. 왜냐하면 너무나 본인이 심하게 당했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두 번 물어봤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달에는 몇 명 의원들과 같이 있는 데서 물어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합니다. 박 대표님, 보복을 시작하면 또 다른 보복이 났고 그 악순환이 지금 대한민국은 정신적 내전 상태라고 해도 과하지 않는데 실질적 내전으로 갑니다. 절대 대한민국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검찰이나 사법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감정과 의도를 가지고 보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번에 우리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온 이석연 전 법제처장, 경실련이나 삼촌이 있던 분도 만나서 얘기도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진심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 사람은 너무나 심하게 당했으니까 그걸 돌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사람을 포용하고 화합하고 그러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면 사람들이 거기 박수 치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 이재명이 이 시기에 필요한 그런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못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도 당원들도 지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지난 대선에 우리가 0.73%로 졌어요. 너무나 진짜 그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울에서만 31만 표,
전국적으로 24만 7천 표 됐는데 서울에서만 31만 표 졌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 평가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랑 갈등도 있었고요. 이낙연 등등. 그런데 중랑구 을만 놓고 보면 74.38%가 투표했는데 득표를 49.25. 윤석열보다는 좀 앞섰습니다. 근데 서울 이게 중랑입니다. 50점 각종 정도 얻었고 우리가 좀 더 적게 얻어서 50.5를 얻었어요. 여기가 지금 파란색 계통이 서울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고 빨간 계통이 우리가 진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복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냥 이 정도 이겨서 되겠어요? 거의 2% 차이가 못 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압도적으로 이겨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거 너무 낮게 잡았다 생각해, 목표를. 그런데 투표율은 지난번에 한 75%가량 됐으니까 투표율을 더 높여야겠죠? 투표한 유권자의 마음을 우리가 사로잡아서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10%로 한번 올려봅시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난 5개월, 아니 윤석열 정부 3년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생각들이 60% 70%예요. 이런 국민들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10%못 올리면 우리 지역에 문 닫아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득표율 10% 최소화이라 생각하고 있고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돼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믿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학 선거 때는 가짜뉴스가 횡행합니다. 여러분들 단톡방에 엄청 그냥 카톡카톡 하면서 가짜뉴스 올라오잖아요. 그거 신고할 때가 있어요. 민주당에도 가짜뉴스 대응단도 있고 민주파출소도 있습니다. 진짜 허황된 후보나 민주당에 대한 거짓 무슨 북한하고 연기하고 무슨 있지도 않은 무슨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곡된 정보나 주장은 바로 잡고 좋은 기사, 사실에 근거한 좋은 기사, 좋은 주장 이런 것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나가는 활동을 해야 되고요. SNS 활동 또는 기사 밑에다 댓글 쓰는 것도 좋고 유튜브 많이 보고 나서 주변 사람들 그 유튜브 많이 알려주는 것도 좋고 이런 것을 그 어느 때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중도층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지인과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화도 이번에는 좀 해주십시오. 알아서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시민들이 또 협의장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된다. 하루에 최소 5명한테만 전화해 주셔도 10%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평소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전화까지 해. 그런 감동을 줘야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하루에 5명씩에 전화해라. 최소 2~3명은 만나셔서 얘기를 또 하셔라.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후보가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후보나 중앙의 선대위원장이나 등등 또는 우리 지역에서도 유세차가 돌면서 캠페인할 텐데 이럴 때도 와서 좀 열심히 응원도 해주시고 동참도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원래 제가 20분을 받았는데 좀 길어져서 오늘 이제 제가 일부러 강연 형식으로 한 것은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우리가 결의한다 하고 헤어지는 것보다 이번 대통령 선거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맡기지 말고 내가 나선 만큼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어느 때 선거보다 힘을 하나로 모아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21대 역사적 이 선거를 압도적 승리를 해야 대한민국의 새 희망을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과 공격이 있을 텐데 거기에 우리가 그냥 흐물흐물 대응을 하거나 아주 간단 차이로 이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우리가 책임있게 운영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저와 우리 시구위원들 또 우리 동회장들과 각 위원장들 또 우리 부위원장들 열심히 뛸 텐데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이걸 끌어오고요.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힘있게 선창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하면 이재명을 세 번 해주십시오. 지금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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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니까 되게 분위기 좋은데요? 네, 그렇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21대 6월 3일 성경부를 박수리 올려주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띤 우리 강현희 씨, 박홍근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죠?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중간에 좀 오신 내린 먼저 소개를 좀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실 서울시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박열한 중랑구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박열한 의원님은 중랑갑의 사무국장을 또 역임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순서로 이제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당원으로서 내가 어떤 선거운동을 해야 됩니까?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몇 분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중요한 거는 저희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선거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제외하고 모든 분들이 다 선거운동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떤 분들이 선거운동을 못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닌 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선거권 있는 사람, 공무원, 그리고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통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입니다. 이분들은 당원 가입도 가능하고 당직도 받을 수 있지만 선거운동과 선거의 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선거운동 기간에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통장님들은 선거운동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 새마을 이렇게 법정단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보시면은 그 중랑구의 장만 선거운동 못하신다고 나 동에서 우리 바르게 회장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안 하십니다. 중랑구의 장, 중랑구 회장, 지부장 이런 분들은 선거운동이 안 된다는 거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그럼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말 또는 전화, 문자, SNS 등등이 다 가능한데요. 먼저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나 이재명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재명 찍어보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이나 가서 갔을 때 1대1로 가서 얘기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거사무소에서 저희는 선거 연락소가 있는데요. 우리 선거 연락소에서 이제 설치된 전화로 가능하시고 네, 통화 가능합니다. 근데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호별 방문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집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자, 우리 이재명 전파하러 왔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호별 방문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5개의 집회, 어떠한 단체 행사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앞에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거는 뭐 안 하시겠지만 제3자에게 말로 선거운동 하는데 야 너도 좀 선거운동을 해줘 라고 하면서 나 바깥에 5만원 주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유념하셔서 말로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선거운동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거운동 하실 모든 분들은 이 후보에 대한 지지나 호소, 뭐 홍보 다 가능합니다. 단 안 되는 건 뭐냐면 자동 정보통신이라고 해서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번호를 쭉 넣고 일괄로 딱 보내게 되면 그렇게 되면 불법입니다. 근데 우리 핸드폰에는 한 번 보내면 좀 안 좋은 기에 쓰시는 분들은 20개가 가능한데 지금은 100개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자기 핸드폰으로 그렇게 한 번에 보내는 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그 자동 정보통신 컴퓨터 프로그램만 이용 안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불가능한 방법은 공무원들, 선거운동 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그 지지 호소에 대한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자를 사칭하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명칭 신분을 허위로 해서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뭐 인터넷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자 우편 같은 건데요. 예, 모든 건 똑같습니다. 저희 SNS도 올릴 때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제 SNS 계정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나 이재명 지지자입니다. 나 이재명 지지자니까 여러분 도와주세요. 지지 호소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재명 각 캠프 혹은 우리 중랑구 선거 연락소에서 수많은 이제 웹자본들이 나갈 텐데요. 이런 것들 공유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면 됩니다. 단 안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아니면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을 하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당에서 우리 이재명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을 공유하고 전달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이제 선거 때부터 바뀐 건데요.
저희가 사전투표를 할 때 사전투표 현수막이 막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개인이 가능하십니다. 개인 돈으로 지출을 해서 사전투표 동료 현수막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정당명, 후보자명, 기호 이것만 유출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25cm 가로 세로 25cm 있어요. 여기에서 자유롭게 쓰셔서 돌아다니시면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한 A4의 3분의 2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가 가로 세로 25cm인데요. 여기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아니면 자기 의견을 표시하시면서 선거운동 기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잘 고민해 주시고 아마도 우리 지역위원회가 이제 선거 연락서로 전환이 되면 이 선거 캠프에서 내려오는 이 선거운동의 방법과 홍보 내용들을 아마 여기 계신 당원분들에게 계속 꾸준히 전파할 겁니다. 제일 선거법을 조심하면서 안전한 방법은 당에서 지금 보내드리는 내용을 공유하고 그걸 활용해 주시는 게 제일 안전하니까요. 그리고 혹시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우리 그 보좌진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간략하게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사진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순서 빼먹었는데요. 우리 중랑구을 지역에는 당원들의 마음을 담아 결의문 낭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의문 낭독은 두 당원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라고 하면 3가지 정도의 결의문이 나옵니다. 그때 마지막에 4글자가 있는데요. 지켜야 된다, 개척한다, 앞장선다. 앞에 계신 분들이 먼저 얘기해 주시면 다 같이 3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우리는 오늘 진짜 민주주의, 진짜 민생, 진짜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한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임기 내내 민생을 파탄내고 국격을 추락시키며 결국 헌정을 파괴하는 내란의 길로 치달았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을 역사의 심판장 앞에 세웠고 준엄한 헌법의 이름으로 심판했으나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세력은 반성하지 않은 채 여전히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며 민주시민의회에 군림하고 있다. 이제 우리 민주당원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21대 대선은 정권 본질을 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역사적 심판의 날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과 함께 정의와 함께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주권의 힘을 통해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내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다. 하나, 하나, 우리는 당원의 힘으로 헌장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 승리의 길을 개척한다. 하나, 우리는 21대 대선 압도적 승리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다. 네, 우리 사진 촬영을 위해서 잠깐만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 못해서 좀 죄송한데도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도 몇 분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야원 경로당의 우리 이리수 회장님 다 끝에 계신데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장골의 우리 세경 우리 회장님도 함께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뒤에도 좀 많은 분들 계신데 일단 소개 못한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배가 고프니까 우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 촬영입니다. 아까 우리 박홍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투표율 5%, 투표율 10%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달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마지막 구호를 외치면서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진짜하면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은 하면 이재명, 여러분은 대한민국과 이재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을 필승 드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